안녕하십니까, 꽃가루망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다루기 좋아하지 않는 분야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헌법. 여러분들 이제 특히 요즘에 언론에서 아니면 정치인들 기자회견이나 청문회 같은 데서 보시면 헌법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개무식한 제동이도 헌법 1조 1항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을 합니다. 자, 헌법. 자, 헌법을 알면 뭔가 유식해 보이고 많이 알아 보이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유, 아닙니다. 헌법 대개 사실 알고 보면 별 게 없어요.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들만 가득한 것이 헌법입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심과 도덕 그리고 상식에 준하여 모두가 다 인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인 것입니다. 그런 법을 사회의 규칙, 질서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강제화시킨 것이 그게 법인 것인 거거든요. 그 모든 법에 엄마 같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입니다. 전 세계 다 똑같은 그런 헌법, 그게 바로 어머니의 법, 모법이 되는 거죠. 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좋고 구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떤 사이트든 다 좋은데 거기에서 검색어를 보시다시피 법제처라고 이렇게 누르시면 자, 법제처 사이트 링크가 나옵니다. 누르시면 자, 이 안에 법제처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한번 검색 현행 법령 안에서 헌법이라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페이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다운로드가 가능한 페이지로 바뀌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있네요. 대한민국 헌법. 보이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자, 누르시면 이 헌법에 대해서 조항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요즘도 이렇게 나오네, 그죠? 요즘 2030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이 디스켓이 나오네요. 자, 이 디스켓, 이게 저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법제처도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이게 태그가 보통 요즘 아이콘이라고 부르죠. 이 아이콘이 이렇게 디스켓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포맷, HWP 아래 한글 파일이냐, 아래 한글 고사양 파일이냐, 아니면 PDF 프린트 전용 파일이냐, 이렇게 DOC, 엑셀 도큐멘트 파일이냐 이렇게 골라서 저는 이제 PDF 파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딱 하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헌법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헌법 대단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쭉 내려서 봐봤자 총 페이지 13쪽이네. 13쪽. 자, 13쪽이고요. 그리고 헌법 안에 들어있는 것이 130가지의 법령이 들어있는 게 헌법입니다. 이 항목 안에 각 조의 각 항마다 거기에 부연되어 있는 법령들이 자라자라 엮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편찬해서 모아놓은 거,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특별법이나 다른 법이나 이렇게 다 모아놓은 게 이게 법전인데, 헌법 꼴랑 10장 130조 이게 답니다. 헌법 안다고 법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그 헌법 중에 첫 번째 간문만 보고 제가 제대로 헌법에 대해서 한번 보되 그 중에서 대통령에 관한 부분들의 주안점을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동이가 말하는 그리고 누구 전청래가 말하는 그리고 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말하는 헌법 1조 한번 보겠습니다. 1조 1장 총강 1조 제1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따가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130조 중에서 쭉 한번 내리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제4장 정부 구성 요인 중에서 대통령 그래봤자 66조 중에부터 시작해서 66조, 67조, 68조, 69조, 70조, 71조, 72조, 73조, 74조, 75조, 76조, 77조, 78조, 79조, 80조, 81조, 82조, 83조, 84조, 85조. 와, 15가지 조항이 대통령에 관해서 있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헌법에 있는 130조 중에서 15개가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가 넘죠. 헌법 안에서 그렇게 대통령에 대한 할 말이 많고 이야기가 많고 권한도 많고 의무도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이 창을 닫을게요. 헌법.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저는 전문에 읽으면 솔직히 마음이 되게 짠해요. 이제 전문부터 한번 보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의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의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21일에 제정하고 8번 개헌이 있었네요. 자, 8번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한 게 올림픽이 대한민국 88 올림픽이 있었던 그 전에 10월 29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헌법의 전문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조 한번 볼게요. 1조 1항하고 1조 2항. 이제 설명 좀 제 생각도 조금 없겠지만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고려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민주공화국 맞습니다. 자, 민주주의 나라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 좀 빠지긴 했지만 이 앞에 적혀 있습니다. 어디 적혀 있냐? 우리 전문에 적혀 있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라고 적혀 있죠. 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사회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거 일단 아시고요. 두 번째,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다. 이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인물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그 모든 국민의 주권을 대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뭐 이게 제왕적 대통령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이상 대통령에 대한 모든 국민의 주권을 모두 다 밀어주자는 의미입니다. 왜? 여기 있잖아요. 이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자유 권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거고, 우리의 모든 국민들의 주권을 대통령한테 몰아준 겁니다. 대통령이 뭘 하든 우리 국민들은 무조건 대통령이 하는 것에 일단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대통령을 국민들의 주권들을 모아가지고 뽑아줬다고는 말하고는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따위 대통령이 대통령 따위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모순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것만 보겠습니다. 다른 건 안 보고 대통령 것만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사장이 있었죠. 사장이 나옵니다. 지나갔나요? 아이군요. 사장. 1절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자, 그냥 한번 쭉 헌법 읽어주는 남자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생각 조금씩 나눠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 66조부터 대통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을 이양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죠. 그리고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집니다. 평화적 통일입니다. 평화적 통일. 그리고 네 번째 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합니다. 자, 정부를 대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 원수이자 모든 국민의 주권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인자입니다. 곧 대통령은 여러분이고 저고 우리 대한민국 5,300만 모든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5,300만 플러스 대통령 1 플러스 리쿠르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우리랑 다른 존재라고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부정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그 나라 국민들이 부정하면 외국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67조 보겠습니다. 1항입니다.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뽑았죠. 당신이 뽑지 않았지만 내가 뽑지 않았다고 손치더라도 뽑힌 겁니다. 대통령으로. 2항. 자, 선거로 인해서 뽑혀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 제적인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그리고 사망.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될 수가 없다. 뭐 이해가 되네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단일 후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죠? 보통 10명 이상씩 나오더라고요. 사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아야 된다. 자, 40세는 돼야 대통령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항, 67조의 5항.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또 법률이 또 엄청나게 또 깁니다. 자, 그럼 68조 1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대선을 하죠. 이때. 그리고 2항. 대통령이 권리된 때에는 대통령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여기는 부정선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 파면을 당하고 60일 안에 선거를 해서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는 것 때문에 조기 선거 그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요거는 헌법 68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뭐 누구랑 이야기할 때 조기 선거 있잖아. 헌법 68조에 의해서 정확하게 68조 2항에 의해서 자격 상실이 되면 60일 안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와 저 친구 법 되게 잘하는구나 라고 말하겠지만 알고 보니까 뭡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요즘 애들 인터넷으로 검색 엄청 잘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헌법 찾아가지고 이 조항 몇 개 외우는 거 일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69조 갑니다.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저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합니다. 어떤 선서를 하느냐?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선서인데 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좀 장의방에 한번 선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꽃가루 망치니까 망치 들고 가겠습니다. 이 망치 들고 보통 이렇게 손 들고 하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아유, 대통령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니까 나이 좀 많은 아저씨가 영감이 돼서 나오던데 그렇게 대통령이 힘든 겁니다. 자, 70조 봅시다. 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그냥 대통령 한 번밖에 못해요. 뭘 눌렀더니 이렇게 줄이 꺼졌네. 밑줄 취소. 밑줄 막 나오는군요. 자, 그리고 71조. 대통령이 권리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권리를 뺏긴다는 것을 권리라고 합니다. 파면을 당한다거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 순서대로 권한 대행을 하고 있죠. 우리 한덕수 총리 직무 대행했죠. 그런데 또 탄핵을 당했죠. 그래서 최상목이 더블 직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왜 그 양반이 직무 대행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좀 유시간척 말씀하십시오. 헌법 제71조에 의거 직무 대행을 하는 것이다. 알고 보면 별것도 없는데 되게 있어 보인다, 그죠? 이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나름 좀 공부했답시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대단합니까? 자, 72조 갑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헌법 72조에 주안점을 둡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콩밥 먹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보다 먼저 체포를 당하고 또 구속이 되고 구속까지 연장이 되고, 어제 구속 취소 청구를 해서 심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기각이 되면 돌아오시겠죠. 그러면 1차 계엄은 하셨지만 이번에는 계엄은 절대로 안 하실 겁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요거 제72조에 의거하여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국민투표를 붙이실 것 같아요. 왜냐?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외국 국민들 다 투표할 겁니다. 저는 요거 제가 72년생인데 요거 72조 참 상당히 맛깔스럽습니다. 맛깔스러워. 국민투표로 해가지고 뭔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아니, 뭐 야당에서는 내란이라고 선동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하시고 나면 반역으로 이슈로 몰아가실 것 같습니다. 프레임을 반역으로 프레임을 몰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투표를 붙이겠죠. 이 국민투표 끝에는 아마 모 정당에 대한 정당 해산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여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선전포고 무섭네요. 그죠? 자, 대통령은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자, 74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 대빵입니다. 통수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가 누구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74조 2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합니다. 이게 또 법이 쭉 있겠죠. 엄청나게. 자,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헌받는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법률, 법령,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이라고 있어요. 예외 사항으로 그 대통령령으로 인해 가지고 뭐 기본적인 그런 모든 안에서는 조금 이제 원칙에 어긋나지만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국회가 아니고 국계법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가 거의 빡세하게 외우면서 이렇게 많은 계약을 했었는데, 거기도 보면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거기도 이제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되는 그런 한도가 초과되는 그런 법령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통령 권한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76조 들어갑니다. 1항.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조치 몇 항 이런 게 있죠.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하나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법령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정부가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돈이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럴 때는 국회의 승인 없이 최고 5조까지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신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권한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6조의 2항.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에는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법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많이 힘들 때 하시는 일들이네요. 저도 헌법이나 서류만 봤는데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보통 대통령의 권한 중에 상당 부분은 기본적인 의무이지 실제로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그 행정명령 중에서는 대부분은 다 거의 우리나라가 최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의 그런 내용들이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참 좋은데, 그죠?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라는 이름으로 계몽령을 발동했죠. 부정하는 사람들 한 30-40%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깨달을 겁니다. 자, 그러면 76조의 3항. 대통령은 1항과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일단은 이제 선조치 후 보고 뭐 그런 식이네, 그죠? 자, 그리고 4항. 사망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이 경우 그 명령에 인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되지 못했을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그리고 5항. 대통령은 3항과 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회에 이게 뭡니까? 권한이 조금 많다는 게 이게 딱 봐도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77조 한번 보겠습니다. 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요거 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지금 이야기를 막 하려고 했더니만 뭐 내란은 뭐 확 빠지고 그냥 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77조 77조에 이렇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어놨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 뭐 국민들 뭐 안녕이 어떻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 말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입니다. 에? 몸이 말았는데 머리카락 하나가 까부른 거예요. 머리카락 코딱지 하나 다 패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대통령인 겁니다. 대통령 일꼬루 정부고요. 오케이?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판이 개판인 것입니다. 개판. 자, 2항 보겠습니다. 77조 2항.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길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어서 포고령을 쓴 겁니다. 여기에 준해서 물론 그거보다 또 쓸데없는 뭐 의사들 뭐 당장 일선에 복귀를 하고 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말은 그거 우리 김용년 전 국방부 장관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니 뭐 그런 걸로 합시다. 또 뜬금없이 엉뚱하게 이런 내용이 왜 들어왔나 싶긴 했어요. 자, 77조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자, 포고령 그거 자체가 통고를 한 것이고 그리고 뭐 통고했겠죠. 통고했으니까 2시간도 안 되고 거의 2시간 넘었나 안 됐나 그쯤 돼가지고 계엄 해제 안 했습니까? 국회에서. 그죠? 5항. 국회가 제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50% 이상만 되면 돼요. 150석. 계엄의 해지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해지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헌법 77조에 의해 가지고 계엄을 했고, 자, 77조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서 선포를 했고, 대통령이 해제해야 되니까 해제를 했는데 왜 했냐? 국회 최저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내란이다? 내란은 무슨 뭐 계란 노란지 안에 있는 노란자가 내란입니까? 참, 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임명하죠. 임면하죠. 임면입니다. 임명도 하고 이제 자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자, 79조 1항. 대통령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령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죠. 이 말을 해야 되나? 우리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79조 1항. 자기의 죄를 자기가 셀프 사면할 수도 있죠. 대통령은. 여기까지. 자, 그리고 79조 2항.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면, 감령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또 있겠죠. 있을 겁니다. 자, 찾아보면 있어요. 자, 80조. 다 끝나갑니다. 주로하시겠지만 그냥 헌법 읽어주면서 시답지 않은 말하는 남자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하죠. 그리고 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사안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이 원하면 언제든지 국회 정기 뭡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때 자기가 가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시지만 불로도 안 갇혔죠? 가면 뭐합니까? 자리를 떠나거나 딴짓거리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부르지를 말든가. 자,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수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그렇게 하셨겠죠. 뭐. 자, 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장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 감사원 원장이나 뭐 국정원 원장 이런 거 이런 분들 이제 국무위원이죠.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에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는 없죠.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하면서 자기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위안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데, 자,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내란으로 걸어가지고 형사재판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탄핵소추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다 싶으니까 심지어 여기 위안까지 이렇게 집어넣어놨는데 이 양반이 위안 죽겠네요. 자, 이야기하기도 싫습니다. 안 할게요. 네. 자, 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한다. 자, 이제 대통령 임기가 마치고 나면 격언도 따라 붙고 뭐 연금도 뭐 어느 수준 받으시고 그리고 품위 유지비 이런 것도 받으시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법률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헌법은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있는 법률을 바꾸려고 그러면 개헌까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의무이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꽃가루망치였습니다.